남행, 내 아이를 지켜주게. 왕이 야심한 밤에 불러내어 한 말이었다. 오랑캐가 이 땅을 밟았다는 소식이 들러온 날 자시였다. 눈보라가 그들의 전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쉼없이 매섭게 몰아쳤다. 왕은 다시 한번 궁궐을 버릴 채비를 하며 내게 말했다. 믿을 사람이 필요하네. 전하, 저는 행실이 불손하여 군에서 쫓겨난 자이고 또한 왜구와의 전란으로 인한 부상으로 예전같이 날래지도 강하지도 못합니다. 헌데 어찌 다른 젊은 무사들을 등용하지 않으시고 저를... 왕은 내 말을 잘랐다. 내겐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는 자가 필요해. 지금 고란에는 믿을 이들이 없다. 그저 기회만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간신배들 뿐이야. 그들이 활개치는 것도 전란에서 활약한 자네가 쫓겨난 것도 다 부덕하고 못난 나의 탓이지. 외적들에게 쫓겨가면서도 고란의 치들을 믿지 못하니. 전하, 저보다 나은 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옵니다. 이 전란이 끝나면 내가 자네를 곁에 두겠네. 그리고 자네 가족들의 목숨도 내가 장담하겠네. 전하, 제 처와 피부치는 지난 전란 때 왜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임금이라는 자는 모르고 있었다. 백성들의 지압이라는 자가 제 자식들의 죽음조차 모르고 있다. 용상에 앉아있는 자는 황급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내게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다 내가 무능한 탓이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재물을 원하는가? 관직을 원하는가? 왕이 내게 매달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 전하,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북도병사가 떠나기 전 자네를 천거했네. 그가 장계에 자주 그대의 공을 올렸었지. 홀로 적병 수십과 자주 맞섰다고 들었네. 전하, 그것은 저를 지켜 세우기 위한 그분의 과찬이었고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또한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아 군살은 붓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으며 정신은 해이해져 검을 놓은 지도 여러 해 지났사옵니다. 그 순간 바람의 문이 덜컹거렸다. 부디 이 나라를 위해 한 번만 자네가 나서주면 안 되겠는가? 왕의 목소리는 바깥 눈보라 소리에 섞여 희미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에 미련은 없다. 동정도 없다.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늙은 어머니, 그리고 집, 아내와 아이들이 살던 집. 그들이 죽고 그 집에서 잠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다. 그곳에 있으면 가족들과의 기억이 나를 미치겠다. 내게 마지막 남은 다 늙은 불쌍한 어머니는 나를 억지로 붙잡아 있으려고 했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양손에 술병을 쥔 채 산으로 게을로 도피했다. 장수 노릇하며 모은 돈은 어머니에게 조금 드리고 나머진 술값과 투전에 흥청망청 다 써버렸다. 정신없이 미친 듯 살아야 살 수 있었다. 그리움은 나를 잡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집이 전란 속에 사라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비록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집은 절대로 불에 타서도 무너져서도 남들 손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 집만큼은 영원해야 한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전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약조만 해주신다면 지금 바로 채비하겠습니다.
왕은 반색하며 내게 물었다. 그게 무엇인가? 저에게 노모가 계십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제 어머니를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고향에 저의 살 집이 잘 내려다 보이는 조그만 산이 하나 있사옵니다. 산이 아니라 언덕이라 할 만큼 자그만 곳이옵니다.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 언덕은 내 집을 완성시켜주는 땅이었다. 내 집은 그 언덕의 끄트머리에 붙어있다. 거기서 아이들과 놀아주곤 했다. 가족들과 나누었던 시간이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이따금 거길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냥꾼들이나 보부상들이 있었다. 그런 이들이 내 영역에 작은 발자국 하나라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가족들이 살던 집은 그 상태 그대로 온전해야 한다. 작은 풍경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내 땅이란 것을 모두에게 알려 남들의 발길이 닿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만약 내 영역 안에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면 직접 처벌할 것이다. 기준을 충족하려면 그 언덕이 필요했다. 왕은 잠깐 먼 곳을 응시했다. 그에게 조그마한 땅을 내게 주는 것은 같은 조건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집이 적들에게 불타는 일이나마 없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저의 어머니의 안위를 보살펴 주신다면 기꺼이 맡겠사옵니다. 알았다. 네,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약조하마. 전란이 끝나면 너의 충심을 꼭 보답하마. 그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일개 무의에게마저 눈치를 보는 자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강화로 출발한 행렬에 합류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전란의 기운이 들이우면 왕자를 포함한 왕자들은 강화도로 향하게 되어 있다. 그간의 역사가 그랬다. 그러나 왕은 옅은 미소와 함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틀렸다. 그 아이는 강화로 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내겐 누구보다도 그 아이가 중요하네. 자네가 지킬 그 아이 말이야. 나는 그제야 내가 궁궐에 들어온 이유를 짐작하게 되었다. 왕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기에 관직에 있지 않은 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내게 자신의 은밀한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란 것이다. 그 아이는 강화로 가고 있지 않다. 오랑캐들이 수군이 강해졌다는군. 이제 강화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네. 자네는 내 아이를 데리고 최대한 남쪽으로 가게. 안전한 곳에서 숨어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랑캐들이 물러나면 아이를 내게 몰래 데려오게. 일행은 최소한으로 줄였으니 나보다 빠르게 안전한 곳에 도착할 게야. 지금 즉시 남문으로 가게. 그곳에 그 아이를 준비시켜 놓았으니 바로 출발하게. 그렇다면 강화에 있는 이들은 염려가 되지 않은 것이옵니까? 왕은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강화에 있어서는 안 되네. 그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전하,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사옵니다. 부디 강령하시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왕은 직접 용상에 내려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비한 일행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말게.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은 그간 비밀로 붙여왔네. 아는 이가 매우 적지. 자네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것을 그 어떤 이에게도 들키면 안 되네. 그것이 가장 중요해. 왕은 내 손을 더욱 붙잡으며 말했다. 그 아이를 반드시 살려서 내게 데려와 주게. 눈보라가 날리는 와중에 구름 사이로 달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달빛은 은은하게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와 궁궐을 밝혔다.
불이 꺼지지 않는 침소에는 잠 못 드는 왕이 있었고, 밖에는 떠날 채비에 정신없는 내관들이, 궁녀들이 제 몸에 쌓이는 눈발도 신경 쓰지 못한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달빛을 받아 새하얗게 빛나는 어여쁜 눈발. 지금쯤이면 북방의 강들은 얼어붙었을 것이다. 적의 규모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건널 만큼 강이 단단히 얼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대신들은 그들 무리의 이익을 위해 뒤엉켜 싸워왔을 것이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대의 예를 부르짖는 이들도 있었을 테고, 그 자신의 목숨만을 소중히 여겨 바삐 남쪽으로 내려가자는 이들도 있었을 테고, 또 다른 전란을 피하기 위해 오랑캐의 발밑으로 들어가자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북쪽 오랑캐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자들일 것이다. 북쪽 오랑캐라.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들에 대한 기억은 극악무도하고 단순한 이들이었다. 날카로운 검에 수염, 푸른 눈, 따내린 뒷머리를 빼고 몽땅 밀어버린 머리, 망설이지 않고 내지르는 칼과 창, 그리고 날아오는 도끼, 마치 가죽과 한 몸이라도 된 듯 짐승들을 다루는 능력까지. 그런 그들에게 사대의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지뿐이었다. 그들은 모자람이 있는 것이라면 약탈을 했고, 그들의 아이를 낳아줄 여인들이 부족하면 겁탈하였다. 그러다 목숨이 위태로우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마냥 머리를 조아렸다. 규칙도 예고도 없는 숱한 침범을 막기 위해 나는 자다가도 끼니를 때우다가도 출정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내몰기 위해 셀 수 없이 죽였다. 쳐들어올 땐 마귀 같다가도 산채로 붙잡히면 그들은 항상 죄를 뉘우치며 그 대가로 귀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소중한 것을 내놓아도 우리 군졸들이 입은 막심한 피해를 만회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그러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쳐들어오기를 밥 먹듯 했다. 종잡을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종족이었다.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던 오랑캐들이었다. 북쪽 오랑캐의 한 갈래도 이처럼 견뎌내기 벅찼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모든 부족이 하나로 연합되어 요동과 요서를 휩쓸고 고요하고 자그마한 이 골짜기 나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부족장, 병사들, 안악들,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모두 하나로 뭉쳐 이리때처럼 이동하곤 했다. 날랜 말을 이용해 유령처럼 기습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다. 반면에 우리는 임금과 대신들, 식솔들, 그 호위 무사들까지도 너무나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둔한 속도로 적들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 외구어 싸우느라 약해지고 또 반란으로 규모가 축소된 북방의 병력들이 과연 임금이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오랑캐의 침입 때도 도망치듯 남쪽으로 우회한 관군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숨어있는 성곽에서 밖으로 나오긴 할 것인가? 분명 적들은 조그마한 산성에 겁을 먹고 옹기종기 웅크리고 숨어있는 우리 병사들을 비웃으며 내려오고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승산이 있긴 한 것일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여인의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여기입니다, 장군. 어느새 남문에 도착해 있었다. 어두운 밤이라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문 앞에 나인 한 명과 내관 한 명, 그리고 관노와 나와 말 한 필, 그게 전부였다. 서 있는 이들 모두 나를 경계하듯이 쳐다보기만 했다. 심지어는 하얀 콧김을 내뿜으며 서 있던 말도 기이하게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모두 궐의 복식이 아니라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전부인가?
그들이 나를 쳐다만 보고 있을 때 그들 중 나인이 나서며 말했다. 예, 최대한 인원을 줄이라고 명하셔서. 나인은 내 얼굴을 보고 망설이고 있었다. 왜 그러는가?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하옵는지 궐에서는 뵌 적이 없는 분이라. 그들이 낯설어 하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지금 장수도 병사도 아니다.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나는 무엇인가? 호칭은 그냥 자네 편한 대로 부르게. 일단 나리께 인사를 드려야겠네. 어디 계신가? 나인이 문 밖을 가리켰다. 남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으로 향하며 스쳐본 나인의 인상이 참 부드럽다고 생각했다. 마치 제 새끼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미소와 닮았다. 문 밖으로 나서자 왕자는 홀로 눈을 막고 있었다. 나리, 전하의 명을 받고 나리의 남행을 호위하게 될 진영이라 옵니다. 아이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그 자리에 딸아이가 웃으며 묻고 있었다. 나는 걔 이복에 딸은 사라지고 없었다. 앳된 얼굴이지만 일국의 무게를 짊어진 어린 사내 아이만이 있었다. 그 무게를 아직은 가늠조차 못할 어린아이였다. 진영이라 하였는가? 예, 나리.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간신히 말을 내뱉게 도와주었다. 딸은 죽었다. 나를 자주 괴롭히던 환영이었다. 아바마마의 명에 따라 호위를 맡아줘 고맙네. 자네가 다치지 않고 잘 이끌어주길 바라네. 제가 나리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왕자의 목소리는 내 생각보다 더 어렸다. 딸과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저만큼 커 있었다. 전장에 나서느라 가족들을 자주 보지도 못했다. 그 사실이 나를 흔들었다. 아내는 홀로 두 아이를 지키다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죽기 전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 것인지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을 아내. 그 마지막의 고통을 내가 가늠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더 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은 나를 조금씩 갉아먹어 기어코 통째로 삼켜 해치울 것이다. 이들을 지켜야 왕에게 약조받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왕자는 편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쌓인 눈에 그가 절을 난 자국이 조그맣게 남았다. 그리고 그 자국을 눈송이들이 다시 채우고 있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다들 춥고 스산한 기운에 이미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아직 북쪽의 오랑캐들을 직접 마주친 적은 없을 것이다. 굴로 불려오면서 지켜본 한양에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다들 왜구를 피해 북으로 갔던 기억을 안고 이번에는 남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란을 가지 않았던 자들은 왜구에게 쌀과 곡식을 빼앗기고 코와 귀를 베었다. 북에서 오는 오랑캐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들 주목하게. 우리는 적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 강을 건너야 하네. 나루의 배는 준비되었는가? 지금 나루로 가시면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얀 의복을 입은 내관이 나서며 말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야겠소. 다들 행랑은 차렸겠지? 막 떠날 채비를 하는데 호위대장이 병사들과 문 앞으로 다가왔다. 병사들이 들고 있는 불빛에 그의 손이 밝아졌다.
잔상처로 가득한 손은 그가 숱한 싸움을 해온 자임을 짐작하게 했다. 호위대상 김선일세, 다들 준비는 되었는가? 인원이 적어 다들 금방 끝마친 것 같소. 다행이군. 속도가 중요할 것일세. 그가 성곽 위의 병사들에게 손짓하며 외쳤다. 외곽 방비를 강화하라! 팔도에서 제일 가는 이들로 뽑힌 병사들의 어깨에 이미 두려움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병사들이 주변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고 호위대장이 내게 마패와 무기를 내밀었다. 검과 단도, 활, 이렇게 세 가지였다. 이야기는 들었네. 힘든 여정을 각오해야 할 걸세. 호위대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저도 전란에 참가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그때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지? 한양에 있진 않았으니 그와 나는 무언가 다른 걸 경험한 것이었다. 차라리 전장에 있었다면 그게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 그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도성 밖에 나가서부턴 조심하게. 물론 아니라고 별반 다를 것은 없을 테지만. 나는 굳이 대답하지 않고 내 일행에게로 갔다. 이제 출발하지. 내가 앞장서고 내관이 왕자가 탄 말에 줄을 잡고 이끌었다. 그 뒤로 일행들이 나를 따랐다. 호위대장은 뒤에서 홀로 멀어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 500보쯤 걸었을 때 힐끔 뒤돌아보니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구름이 달빛을 가렸다. 눈보라가 더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한양의 백성들은 다들 저마다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곡식을 땅에 묻고, 어떤 이들은 옷가지를 생기고, 어떤 이들은 가마솥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혼란을 틈타 물건을 훔치는 자가 보였다. 집안의 사내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도둑에게 달려들었고, 이가 다 빠진 주름 가득한 늙은이가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평소라며 어둡고 고요한 밤이었을 한양이 뜨겁게 밝아지고 있었다. 불이 나고 있었다. 곳곳에서 불빛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을 끄려는 자가 없었다. 왕자가 고삐를 멈추었다. 왜 그러십니까, 나리? 아바마마께선 무탈하신 거겠지? 처음으로 불빛 아래서 제대로 본 왕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다. 왼쪽 뺨에 화상 자국이 뾰족하게 드러났다. 상처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순간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내게 다시 물었다. 아바마마는 무탈하신 건가? 나의 미래가 아닌 그저 부모의 품에 안기고 싶은 아이가 나에게 묻고 있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리의 안위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전하께서는 이 나라 최고의 무위들이 곁을 지키실 터이니 염려치 마십시오. 궁궐이 있는 쪽에 큰 함성이 터져나오는가 싶더니 불빛이 번져나갔다. 궁이 불타고 있었다. 이 나라의 근간이 불타고 있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또다시 무능하게 도망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분노한 백성들이 불을 지른 것일까? 아니면 겁에 질려 허둥대다 불을 낸 것일까? 왕자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나리, 전하는 무탈하실 것이옵니다. 안전하게 남쪽으로 가는 데만 집중하시지요. 내관이 나서며 말했다. 무위가 한 말이 맞사옵니다. 전하께서는 무탈하실 테니 어서 이동하시지요. 겁을 먹은 꼬마아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눈짓을 하자 내관이 왕자가 탄 말을 끌었다. 사실 왕에게 정말 아무 일도 없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한시라도 바삐 내려가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뿐. 나는 그저 내 가족과 살던 마을이
궁궐처럼 불타고 있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 시즌쯤 걷자 나루가 보이기 시작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진동으로 인파를 느낄 수 있었다. 벌써부터 강을 건너려는 자들이 즐비했다. 횃불을 든 병졸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고 안악들의 탄식과 아기들의 울음, 비명이 들려왔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와중에 수많은 자그마한 나룻배들이 살얼음을 깨부수며 남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말 위에 놓여 있었던 검을 내리고 뒤에 따라오던 내관에게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강을 건너기로 약조한 곳이 있을 곳이 아니오. 내관은 검집을 꽉 잡은 내 손을 걱정하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송파나루 4번째 나루터에 가면 어영청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이 아수라장 속에 그들을 찾긴 역부족이었다. 4번째 나루터라고 들었으나 여러 나루터가 불에 타고 있었다. 내관이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장군, 이제부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리가 전하의 핏줄이라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소. 그것보다 시급한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이오. 어영청 병사들과 따로 약조하거나 말을 나눈 것은 없소. 내건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원래 나루의 입구에서 그들이 파란 두건을 두르고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헌데 다들 어디 있는 것인지.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 여기서 기다리기로 한 이들이 그들이 기다리는 이가 왕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진 않았을 것이다. 권례의 무사들마저 겁에 질렸는데 하물며 어영청 병사들이라고 다를 것인가. 어서 강을 건너야 했다. 근처에 아무 배나 훔쳐서라도 건너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인에게 다가갔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그는 겁먹은 아이를 살피며 말했다. 이 나인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희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를 나인이 아니라 내 처로 칭하겠네. 나리께서는 정체를 들켜서는 아니 되니. 내관과 딸려온 관노에게도 말했다. 내관께서는 이제부터 제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 일행의 시종인 양 행하게나. 그러나 둘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왕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리, 지금부터 제가 나리를 지키기 위해 무례를 범하겠습니다. 나리가 제 아들인 양 말과 행동을 달리하겠사옵니다. 나리의 존재를 그 누구에게도 들키면 아니되옵니다. 왕자는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너무나 어린 그에게는 궐밖의 모든 상황이 낯설 것이다. 눈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배에 실랑이를 하는 이들이 서너 보였다. 그들에게 다가가도 내 기척을 모르고 서로 싸우기 바빴다. 힘으로 저들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것인가? 사람이 많으면 소란이 날 수도 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아수라장에서 벗어난 저 멀리에 자그마한 배가 한 척 있었다. 한 늙은이가 홀로 나룻배의 동아줄을 풀고 있었다. 뒤편의 사람들은 싸우느라 여전히 정신이 없었다. 나는 칼을 꺼내 들었다. 칼이 달빛에 반짝였다. 늙은 사공에게 다가갔다. 강을 건너려고 한다. 강 건너로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사공은 내 칼을 흘깃 쳐다보았다. 제 가족이 금방 여기로 올 것인데. 값은 후하게 쳐주마.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으리. 소인에겐 어린 손주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얼른 내려가야 합니다.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강 건너로만 데려다 준다면 다시 손주를 볼 수 있게 해주마.
사공은 순식간에 다가온 칼날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뒤에 있던 내관에게 손짓을 하자 그와 나인이 왕자를 이끌고 배에 올라탔다. 강 건너로 우리를 옮겨다 주게. 삭슨 주시는 겁니까, 나으리? 사공은 내 칼에 서늘한 나를 보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삭슨 목숨값이다. 목숨만큼은 건사하게 해줄 테니 어서 노를 젓거라. 그렇지 않으면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왕자가 일어나 내게 말했다. 이복을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왕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 이내 풀이 죽어 다시 앉았다. 사공에게 다시 한번 칼이 보이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주름 가득한 손으로 줄을 풀고 배를 젓기 시작했다. 배가 살얼음을 천천히 깨부수며 앞으로 나아갔다. 눈보라와 차가운 강바람에 살이 어는 듯했다. 저 사공 또한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 내 아들의 자격으로 앉아있는 저 아이가 다른 이들보다 더 귀중한 목숨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믿어야 한다. 내게는 의무가 있다. 나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이다. 내 집, 막상 가족이 죽고 나서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집. 다 늙은 어머니 홀로 지키고 계시는 그 집을 온전히 지켜내려면, 얄팍한 땅을 받아내려면 저 조그만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이 전란이 끝날 때까지. 배가 강의 건너편에 닿았다. 건너편은 강 북쪽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불빛으로 느껴졌다. 이들 모두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호위 대장의 말이 떠올랐다. 전란에 위급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떠나올 때 나루에 묶어놓은 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네가 가져가거라. 값이 나가는 말이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말은 오히려 짐만 될 뿐이요. 이런 작은 배에는 태울 수도 없소. 사공에게 몇 안 되는 동전을 건네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받고는 다시 건너편으로 배를 몰았다. 내관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버님, 저희는 이제 도성 남문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군졸들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내관이 망설이다 말했다. 자네 말대로 하게. 허나 이곳을 쉬이 빠져날 수 있겠는가? 이 인파에 우리 손주가 다칠까 걱정되네만. 그의 걱정은 합당했다. 호위병력 없이 인파를 뚫고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을 찾거나 기다리기엔 시간이 지체된다. 그들을 믿을 수는 없다. 내관의 옆에 붙어서 걷고 있는 관노의 이름을 불렀다. 노비는 내에게 종쇠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단검을 쥐어주었다. 종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뒤에 붙어서 지키거라. 우리와 5보 이상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혹여나 수상하거나 위태로운 이가 붙는다면 그때는 내게 고하지 말고 가차없이 칼을 올리거라. 종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허리춤에 넣었다. 칼은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 남문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종쇠가 황급히 허리춤에 넣은 칼을 다시 꺼내다가 떨어뜨렸다. 종쇠는 나의 눈치를 보며 재빨리 칼을 주었다. 관아나 거래에 속한 관노들은 대개 힘이 셌다. 비록 미숙하기는 하나 적어도 이 가족 중에서는 나 다음으로 가장 칼을 다루기로 마땅한 이가 될 것이다. 다들 잘 들으시오.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도성 남문까지는 2시즌 정도 걸릴 것이오. 물론 필요할 것이오. 그러니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오. 왕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들아, 힘에 부치는 길이 될 것이다.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